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요즘 지상에 주차장 없는 공원형 아파트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연을 가깝게 접할 수 있고 보행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공원형 아파트의 택배 차량의 진입까지 막으면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곤 하지만 일부 아파트만을 위해서 부담을 모두 택배 노동자가 부담하는 건 갑질이라는 건데요.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은 아파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도 받아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어제가 이제 선거일이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네. 어제 방송 한 7개를 띈 것으로 제가 접했는데요. 사실입니까? 네, 맞아요. 라디오 7개 했어요. 아니, 하루에 7개가 가능해요? 가능하죠. 예. 예. 가능합니다. 7개. 그 뒷조사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물어봤잖아요. 자, 7개 뛰면서 사실 그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좀 반찬 토론의 준비가 조금 허술해지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팀장님께서는 택배를 받을 때 어디에 물건을 저는 받습니까? 무조건 집 앞에서 집 앞에? 받죠. 예. 집 앞에. 앞에서 받습니다. 그 뭐 메시지에 남겨놓습니까? 부재시에 뭐 집 앞에 놔달라. 예, 저는 무조건 부재시 집 앞에 좀 놓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죠. 예. 코로나19 이후로 택배 문제를 더 자주 다루게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 한국통합물류협회 제공한 2020년도 그 국내 택배 시장 실적 데이터 보니까 예. 작년에 국내 택배 물량이 총 33억 7천만 개였습니다. 1년 동안 어마어마하죠. 그 2019년 대비해서 5억 8,300만 개 증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이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2년 이래 최대 증가폭이고 그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증감률이 9.6%, 2019년에 9.7%, 뭐 계속적으로 10% 가까이 늘고 있었는데 예. 작년에는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20.9%로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이야.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33억 개니까요. 예. 택배 많이 이용하십니까? 많이 해요. 예. 자, 이렇게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택배 차량을 아파트 단지로 못 들어가게 막는 건 이 갑질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가 예. 지상으로 택배 차량 진입 못하게 막았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하로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거 단지 내 교통사고 막기 위해서 예. 지상에 차 없는 단지, 뭐 공원형 단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2000년대 초저 매연 문제 해결하고서 녹지 조성하고 단지 내 안전을 좀 강화한다라고 하면서 지상에 주차장 없는 아파트가 탄생했고 최근에 생긴 아파트들은 대부분 지상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차가 오가던 공원에 뭐 녹지 공원이라든지 보행도로 조성하고 단지 내 좀 나무 같은 거 심으면서 조경을 더 가까이 보고 이런 것들 때문인데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택배 차량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모든 차량 통행 금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작년에 제가 기억하는 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도 몇 번 발생을 했었어요. 예. 지난달에도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 3명이 부상당했고 어제도 부산에서 보행도로 그 차도 구분 없는 단지에서 주차장에서 사고 발생해서 70대가 또 중상을 입기도 하고요. 예. 지금 교통사고 400만 건 중에 30만 건이 아파트 단지 안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차와 이 사람의 사고 비중이 일반 도로가 한 20%가량인 반면에 예.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50%여서 이 단지 내 사고가 좀 많기 때문에 못 가게 하는 건 좀 이해는 합니다만 예. 근데 이제 지상도 못 가고 지하도 못 가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네.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지 네. 택배 차량 진입을 아예 막아버리면 저도 그쵸. 기사를 많이 접했습니다만 네.
이게 택배 차량을 금지해 버리니까 택배 기사님들이 손수레를 끌고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돌더라고요. 맞아요. 퇴근이 한 3-4시간 정도 늦어지는.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3시간 정도 이제 늦어졌다. 그리고 예. 사실은 명절 같은 때 물량 몰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 이거 좀 해결책이 필요한데 네. 저는 또 우리 택배 기사님, 택시 기사님, 버스 네. 기사님을 늘 존중하고 예. 우대해드리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자이기 때문에 택배 기사님을 응원하는 편에 서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도 네.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예. 지상에 이제 주차장도 없고 차도 못 들어오게끔 돼 있는 단지가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정말 열심히 뛰어놀거든요. 그때 이제 가끔씩 이런 차들이 들어올 때마다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긴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예. 그럼 지하로라도 가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막는다.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 신문이나 뭐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택배 수천 개를 정말 아파트 단지 초입에다 다 쌓아놓고서 저는 뭐 쓰레기장인 줄 알았어요. 그쵸. 예. 그거를 다 배달하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일일이 다 연락을 해가지고 집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죠. 예.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놓고 가면 되는데 이거 일단은 다 들고 가야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예. 네. 일단은 우리 전민기 팀장께서는 네. 아이를 키우는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지상으로 택배 차량 오는 건 조금 걱정이 됩니다라고 하셨고 맞아요. 다만 지하는 그래도 출입을 허용하자 이런 의견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네.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할 때마다 뭐 수년째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공원형 아파트 택배 논란이 예.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2018년에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그 택배 대란 당시에도 예. 이 공원형 아파트라는 이유 때문에 단지 입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해가지고 기사들이 항의하면서 택배 물건을 쌓아둔 전례도 있고요. 이 해당 단지는 2018년 2월에 단지 내에서 후전 중이던 택배 차량과 아이가 충돌할 뻔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 이 해당 아파트 측이 지상에 택배 차량 출입을 막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그 2015년에도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해가지고 택배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진입 금지, 뭐 그다음에 일부 아파트가 택배 차량 단지 진입 거부했고요. 이것 때문에 택배 기사들이 이제 정문에 차 세우고 수레로 물건을 배달했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택배 반송 사유 스티커를 붙이고 택배 기사들이 해당 아파트 단지 행위를 갑질로 규정하고 배송 거부하는 사태까지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런 사태가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자,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택배 차량의 아파트 진입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5757번님께서는 네. 지하에도 택배차가 높아서 못 들어갑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저도 문제예요. 그쵸. 네. 기사를 보니까 네. 이 지하 주차장이 2.3m인가 그런데 네. 거기 이제 택배 차량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쪽에서는 택배 기사님께 너네 차량 개조해라. 개조해서 지하 들어가라. 근데 이 비용을 택배 기사님들께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2.3m는 뭐냐면은 그 2.7m예요. 탑차가 예. 보통. 근데 2019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들은 사실은 그 지하 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특히 지상 공원형 아파트에 한해서는 이걸 의무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문제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이후 지어진 아파트들은 뭐 관련 문제 겪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예. 법 시행 전에 공사 계획 승인받은 아파트들은 여전히 뭐냐면 주차장 높이가 2.3m. 그러니까 택배 기사님들이 이용하는 차량의 높이가 2.5m 정도 되고요. 예. 그 냉장 기능 갖춘 탑차가 2.7m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지하로도 못 가면 지상으로도 못 가고. 그러니까요. 특히나 뭐 1000세대 이상의 큰 아파트 단지면 예. 이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예. 그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실버 택배가 도입이 됐는데 이게 이제 택배 차량이 아파트 단지까지 물건 싣고 오면은 인근 거주 노인들이 예. 전동 카트나 손수레로 단지 내 고객에게 택배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제 업무 강도 대비해서 좀 임금도 낮고 서비스 품질도 뭐 좋지 않다. 그래서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과 택배 분실 문제로 얼마 못 가서 중단한 사례도 있고요. 아, 실신했는데 이런 또 문제점들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해당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도 이 아파트 자체가 애초에 공원형 아파트로 이게 설계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도 블록이 깔렸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보도 블록도 또 파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막기 위함이고 지난해 9월부터 택배 회사들한테 지상 출입 통제 방침 알리고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현행법상 이 일반 사유지로 도로 소유권이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택배 차량 진입 금지는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예, 아무리 그래서 생각해도. 뭐 말씀드린 대로 2019년 이후의 아파트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 예. 그 전에 허가가 난 곳은 높이 때문에 지하로도 못 가고 지상으로도 못 가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시간대를 정하든지 아니면 뭔가 지금 방법을 마련해야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거.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예. 시공 당시 계약 상황에 따르면 지상의 차가 다니지 않겠다라는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도블록 훼손하고 위험성이 없는 아파트로 사실은 더 비싼 가격에 입주를 했는데 예.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불편하다는 거고 아이들과 갑자기 아이들이 뭐 옆에 붙어 있지 않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할 때 예, 예. 갑자기 어디선가 차가 나타날 때 그 공포감을 한번 맛보신 분들은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되는 단지는 택배 차지로 입구까지 왕복 뭐 1km 가까이 예, 예. 걸어야 하는 그런 동도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요. 아파트에 항의하는 주민들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열어줘라. 아, 예, 본인도 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확실히 어제 방송 7개를 하셔서 그런지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전혀 그렇지 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죄송합니다.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열심히 합니다. 예. 아니, 선거 끝냈는데 프레임이란다. 자, 지금 많은 의견도 들어오고 계신데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참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6587번님께서는 각 아파트별로 사람 고용해서 배송해 주면 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네네. 하셨고요. 2047번님께서는 진입을 금지하는 건 좀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2018년에 문제가 됐던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현재에도 택배 기사들이 선수레를 끌고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택배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건데 2019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또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초과 근무 더 한다고 생각하면 다들 좀 싫잖아요. 싫죠. 예. 그리고 이분들이 그동안 사실은 또 그 본인들의 쌓은 노하우가 있거든요. 이게 싫을 때도 동별로 해가지고 쫙 꺼내서 예. 거기서 이제 아파트 쭉 올라갔다가 다음 동으로 옮겨가고 하시는데 그거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직접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저도 사실 아이는 키우지만 택배 기사님들 마음도 정말 100번 이해가 돼요. 워낙에 또 그 예. 택배 기사님들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건 또 무슨 말이죠? 아니 늘 이렇게 걱정하시고 저랑 맞아요. 이제 걱정돼요. 사담을 나누다 보면 예.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미움받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호 조치를 해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그 한 사회학과 교수님도 택배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협의해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대별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허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시간을 빼고서 그때는 출입을 허용하자. 이 아파트도 살아보시면 아이들 다 뭐 어린이집 가고 이런 때 좀 비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예. 이때를 좀 활용해 보면 어떠냐. 이게 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아니면 뭐 별도의 하역 공간하고 이동 경로를 모색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예. 아니면은 요즘에 이제 무인 택배함 같은 거 저희 아파트에도 있거든요. 이거 높이 조절 가능한 택배 운송 차량 도입 이런 기술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건데 예. 누군가는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뭐 아파트에서 무조건 지상 지하 다 안 된다. 그럼 택배 기사님들 또 파업한다. 그럼 결국에는 피해는 누가 보느냐? 예. 입주민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되라고 지금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면 서로 지금 협의점이 없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런 아파트가 있으면 단지 내에서 어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끼리라도.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간대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 큰 단지라면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람을 구직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요거를 또
배분하는 시스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입구에 쌓아두는 택배 하역장을 곳곳에 좀 설치하고 비용을 예. 더 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실버 택배 지금 실패했지만 이걸 좀 잘 그렇죠. 이렇게 운영을 조절해가지고 잘해서. 예. 운영을 좀 하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의견들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7479번님께서는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주민센터에서 주관하면 될 것 같고 비용은 택배 회사와 아파트 관리소 공동 투자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1289번님 드론으로 배송하면 되겠네요라고. 야, 그거는 뭐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나중에는 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저도 좀 아이디어를 생각해봤는데 네, 어떤 게 있어요? 그 공항 가면 네. 저희가 가방을 이렇게 놓고 전기 자동차 같은 거. 에스컬레이터로 이렇게 쭉 가는 오잖아요. 거. 예. 그 기계를 설치해서 입구에서 와. 택배를 놓고. 네네. 정말 비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 기계. 그 설치 비용이 더 들잖아요. 약간 흉물스러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4696번님께서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고생하는 분들에게 지상 통행까지 막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업무를 하라는 건가요? 라고 하셨고요. 그렇죠. 4306번님 오토바이가 보도 위를 다니면서 걸어다니는 아이들에게 클락션을 누르는 상황에 광분한 적 있습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라고 하셨네요. 예. 이런 게 진짜 위험해 보이는데 스쿨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30km보다도 시속 더 느리게 가게끔 한다든지. 예. 아니면 그 단지 안에 왜 아까 공항 말씀하셨는데 공항에 가면 이제 다리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좀 몸 안 좋으신 분들 이렇게 태워가지고 다니는 작은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걸로. 네, 그런 걸 좀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거기에는 짐이 적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많이는 안 실리겠지만 적어도 한 동 분량 정도만 된다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택배 회사별로 좀 이것도 좀 사실 어려운 문제긴 한데 시간대를 조금 다르게 해서 좀 이런 걸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내야지. 그렇습니다. 서로 그냥 자기 주장만 하면 이거는 협의점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전에 탑차의 높이를 좀 낮춰라 이런 아파트 관리소 측의 입장인데 0777번님께서 탑차 높이를 낮춘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높이가 낮아지면 택배기사님들이 그 안에서 허리를 숙이고 작업해야 되는데 노동 강도가 엄청 세집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야, 그런 생각은 못했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낮아질수록 그 안에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서 짐 빼고 하시려면 허리를 굽히고 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어떤 제 개인사를 하나 밝히면 제 PX병이었어요. 예, 되게 군생활 쉽게 하셨잖아요. 쉽지 않았어요. 그 탑차 같은 데 들어가면 거기서 물건 꺼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2인 1조를 했는데도 힘들었는데 대부분 택배기사님들이 혼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품이 들어오면 트럭에서 꺼내서 옮기는 그런 일도 하셨나요? 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거 플러스 그 긴 거리를 또 이동하셔야 되는데 그 수레에 담기는 양이 한정적이고 또 보도블록이 또 평평하지가 않아서 그 끌고 다니신 박스가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뭔가 굉장한 문제가 있어서 아까 이제 무인 택배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또 뭐냐면 초기 설치 비용이 비싸다는 거, 또 고장이 좀 자주 난다는 게 입주자분들의 불만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 명절 같은 이렇게 택배량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급증하는 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좀 문제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런 문제 좀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좀 양보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택배 기사님들의 생생한 현장 사연도 기다립니다. 오늘 택배 기사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6587번님. 택배기사입니다. 택배차 진입 금지라면 이사 차량도 막아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밖에 차 세우고 배송하면 이게 또 문제거든요. 딱지가 또 떼어집니다. 정말 밑을 노르십니다라고 하셨고요. 딱지까지 끊는군요. 그렇죠. 자, 계속 차량 개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단은 그 트럭을 또 택배 기사님께서 구입을 하면 한 5, 6년 동안은 할부 갚는데 또 그럼요. 이거 개조까지 하면 택배 기사님들 부담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니면 아파트에 정말 커다란 보관소를 이도저도 싫다 하면은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이제 동별로 분류해 놓으면
입주민들이 직접 가서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그건 같아요. 또 입주민들이 또 싫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누군가 이게 참 양보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도 그 상식 퀴즈가 있는데 네. 담당 PD가 네. 꼭 네. 전민기 팀장 있을 때 이 퀴즈를 와, 내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한테는 그 퀴즈에 문제와 정답이 없기 때문에 힌트를 내주라고 또 갑자기 말할 거잖아요. 예. 그게 좀 부담이 됩니다. 오늘 문제 굉장히 쉽네요.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예. 자,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자,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상품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자 나갑니다. 문제 나갑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유럽의약품안전청이 결국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 백신과 희귀 이것 땡땡땡의 가능성을 인정을 했죠. 국내 접종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 흔히 피떡이라고 부르는 이것에 의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1번 고혈압, 2번 혈전증, 3번 학생증.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선물을 드리기 위한 우리 제작진의 큰 그림이기 때문에요.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스마트폰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 소개해드리죠.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마차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팀장님, 힌트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제 피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수혈 같은 것처럼 요 한 글자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 매주 기대를 합니다만 참 뭐랄까요? 아, 이거 뭐 이렇게 쉬운 거 어떻게 더 힌트를 드려요? 좀 재밌는 어떤 힌트를 다음 주에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질문을 먼저 저도 알려주세요. 준비 좀 하게. 이게 분위기가 좀 가라앉다가 끝나니까. 자, 전민기 팀장님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방송 7개 했고 평균적으로 보니까 종합해 보니까 20개 정도 방송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만약에 전화 받으면 네. 라디오 뭐 듣고 있냐고 전화 받으시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일단 받은 적은 없는데. 권유부입니까? 아니, 제가 이번에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반드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지금까지 안 했네. 아니, 받은 적이 없어요, 전화를.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